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를 발표했습니다. 1월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3%를 기록했고,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3%로 모두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간밤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물론 오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3월 4일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적용할 관세 25%도 3월 4일에 일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며 4월 2일로 연장해주겠다던 전일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중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4일은 중국 양회 개막일로 미국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에 맞춰 선전포고를 한 만큼 중국 측도 강도 높은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중인데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 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펜타닐을 구실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국 상무부도 입장문을 통해 만약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일방적인 관세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훼손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채 금리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높지만 경기 우려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장기채로 수요가 몰리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불황의 시그널로 삼곤 하며 더욱이 연준은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보다 10년물과 3개월물의 격차에 더 주목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인 조너선 레비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달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에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PCE와 또 근원 PCE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여전히 물가는 끈적하고 또 소비는 위축됐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었는데요.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요즘 장세가 진짜 거의 토 나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미 예고를 드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변덕이 심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말한 걸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매매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하시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한 걸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변덕스럽죠. 네, 그런 부분들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영향으로 현재 미국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관련해서 또 1시간 동안 짚어주실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쉬어가지만 그래도 허생 마스터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들이 쉴 때 또 허생 마스터님과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에 더 한 발자국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PC의 발표 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PC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자 안도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10시 36분경에는 2664포인트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04% 정도 상승한 26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PC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나온 PC 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쏘쏘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PC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칭어로 써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양반이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자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전 세계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오일은 $60를 향해서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금 가격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 가격은 뭐 $3,000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근데 하나씩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트럼프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워하지만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 말한 거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 방에 얘기를 하지 왜 띄엄띄엄 얘기해? 이제 그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어떻게 할 건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왜 자고 일어나면 왜 계속 말을 번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어차피 캐나다도 뭐 멕시코도 다 관세 때린다고 얘기했고 유예를 한다고 그랬지 면제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린 캐나다가 뭐 멕시코가 국경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관세는 얘기 들어갔는갑다 했는데 아니죠. 유예를 한다 정확하게 유예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 한 달 유예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나올 때 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던 거지.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기대를 하면서 이 양반이 뻥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뻥카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못할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닫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재기를 하고 있고. 이제 뭐 가끔 이제 뉴스 보면 뉴욕 특파원들이 이제 계란을 줄 서서 사고 계란을 할당제로 이제 산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가가 그만큼 비싸지고 또 이제 뭐 식품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들이 좀 비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끝나가고 거기에서 중국의 방어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히토류 러시아도 거기 협조를 하고 있죠. 러시아도 야 우리 것도 좀 개발해봐 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웃고 있는 거고 또 한마디로 또 일설엔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도전한다고 그런 말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드리는 얘기는 참 새로운 얘기도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새로운 얘기가 계속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는 둘째치고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6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6거래일째 하락을 하는 건 6거래일째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세면 6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하락하면 7거래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급락이 아니라 폭락 수준이죠. 이 정도 차트를 본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6거래일이 되지 않습니다. 6거래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 일이라고 무슨 전쟁이라도 아닌지 경기 침체라도 난 6거래일.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입니다. 좌측에 지지저항선을 그어보면 왼쪽에 끝에 보시죠. 왼쪽에 끝에 보시면 선이 걸려요. 선이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500선에서 걸립니다. 500선. 이 자리까지 올 게 온 거죠. 올 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500 전후 2500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까지 뚫고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2만 선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좌측을 보셔야죠. 항상 좌측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프레임 좌측이겠죠. 선을 쭉 그어보면 이제 2만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패닉셀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계속 말씀드리죠. 나스닥, S&P, 다우 본장이 열리고 나면 우리 세력 형님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300조 원 거래가 되는 이 시장에서 과연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국내 코스피 10조, 10조 정도는 뭐 우습죠. 하지만 300조가 되는 본장에서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라가는데 기름을 부을 수는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등 떠밀 수는 있겠지만 이걸 뭐 바닥에서 올리고 위에서 꺾어내리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임입니다. 단지 하나 이제 이런 피리침들은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못 견디겠어라고 던진 거죠.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 투매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많이 나오면 2만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말아 올리진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좀 통통거리면서 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바운스? 아니면 뭐 이렇게 다지기를 한 다음에 올려볼 거는 같은데 그래서 지금 꼬리 말고 있죠. 지금 보면 올려볼 거는 같은데 이게 당장 오늘 V자로 꺾어서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다가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구름대를 본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거 진행 중이죠. 네, 의문은 뭐라 그랬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행 중입니다. 이게 평평하게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때는 말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PCE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금요일 날 참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부담됩니다.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건가요? 토요일 앞두고. 근데 잘 또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네. 자, 보도록 하죠. PC,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죠.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이 연준이 보는 PC죠. 근원 PC.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고 이전보다 높잖아요. 그렇긴 한데 항상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예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예측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같게 나오면 별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건 개인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 소득이 어디서 나온 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도착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월요일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어차피 쉬시는 거 저녁에 들어오시면 뭐 저녁에도 뭐 딴 거 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돈 보시면 됩니다. 오시면 디테일한 얘기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출은 줄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갑은 닫고 그런 식입니다. 실질 개인 소비 다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아틀란타 GDP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쯤 돼서는 조금 매매를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PCE는 그냥 쏘쏘합니다. 이 PC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는 말 절대 안 했죠. 올린다. 그런데 좀 저도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리스트 만들어서 관세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 번에 발표하면 안 되나? 그냥 뭐 그걸 매일마다 번복한다 근데 번복은 안 했죠. 근데 이제 좀 한 건 1+1도 아니고 10+10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 지금 맞불을 붙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관세 놀이다. 그 관세 놀이에 의해서 주식시장이건 선물시장이건 지금 다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흐르는 대로 방향 흐르는 대로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스닥은 지금 본장 대기 중이죠. 횡보 중입니다. 오늘 PC에 별 반응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본장 대기 중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발표된 물가 지표보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더 시장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앞으로도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나스닥 선물 2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해서 또 수익 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3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MACD와 하이로스, ROC, 그리고 브렌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떠한 생각 가지고 계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2만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타점은 어떻게 네, 잡을까요? 오늘은 2만까지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못 갈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못 갈 것 같으니까 포기하시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2만 500선을 지켜내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리면 안 되니까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은 구름대가 보시면 이거는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행스팬 2죠. 구름대 양운 하단, 음운 상단이 일정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횡보입니다. 횡보. 횡보를 하니까 여기선 위에서는 매도, 여기죠? 위에서는 매도, 680 매도, 680에서는 매도, 밑에서 560 그리고 520에서는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미장이 열려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자리는 660입니다. 660, 만약에 지금 올라온다 그러면 660 매도 한번 쳐보시고요. 660, 680 이렇게 매도를 쳐보시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580 그리고 560 매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건 공격적인 자리 660 매도, 580 매수는 공격적인 자리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 뒤에 자리 680 그리고 560 보시면 되고 본장 열릴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를 깨고 어디론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좌측 보시면 여기서 지금 500 라인에서 2만 500 라인에서 좌측에 아까 보셨죠? 여기에서 이게 지지를 받았죠. 이게 지지를 받는 게 그냥 대충 지지받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려던 걸 지지받고 방향을 바꾼 거죠. 내려오던 걸 방향을 바꿔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2만 500선, 딱 500이 아니더라도 500, 510, 520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그 정도가 500선이라고 말씀드렸죠. 500선 지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들려다가 이것도 매수 들었다가 매수로 버텨가지고 막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방향은 하방이니까 그렇지만 500선을 지켜내면 2만 1000까지 올라가는 건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매도를 치셔야죠. 모든 차트에 앞자리 구름은 다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봉은 음운으로 되어 있고 아마 틱봉은 양운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미장 이후에 매매하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봤을 때는 2만 660이나 2만 680포인트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2만 580이나 2만 560포인트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만 500포인트 지지 시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그때 대응하는 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짚어드렸고요. 또 코인 하시는 분들 오늘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실 거를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8만 선을 깨기도 했는데요. 마스터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단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또 반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코인러로서 걱정됩니다. 예. 보도록 하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거냐면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점이 여기죠. 지금 대충 한 28%, 29%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한 30% 보고 있었거든요. 30%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리면 30%, 이 정도. 그러면 7만 6천 정도가 되겠네요. 7만 6천.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고점이 하나 있죠. 이 고점 라인 여기 좌측에 여기에 딱 되면 요 정도가 됩니다. 7만 4천. 7만 4천. 요 정도. 요 정도. 7만 4천, 7만 6천. 요 정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만 8천 말했죠? 7만 8천을 말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습니다. 30% 정도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등치가 작은 애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등치가 이 정도 빠진다는 건 근데 지금
이 자리도 뭐 중간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죠. 28% 정도면 뭐 얼추 왔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메이저가 있습니다. 이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새벽에 잘 보시면 꼭 아시아 사람들이 잘 때 우리 버거 형님들이라고 그러죠. 예, 이 코인 세계에서는 버거 형님이라고 합니다. 버거 형님들이 밀어버립니다. 그냥. 예, 저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밀어버려요. 막. 예,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무슨 일이 없었어라고 다시 올라와요. 예, 우리 아시아인들은 아니 뭐야 그러고 주워 담고 예, 새벽 한 5시쯤 되면 밀어버려요. 저 새벽 5시면 그때 한때는 무서운 적도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누가 밀겠어요? 여러분들이 밀었어요? 제가 밀었어요? 아니면 누가 밀었습니까? 버거 네, 형님들? 네, 버거 형님들이 민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새벽 5시쯤 되면 밀어버리고 6시나 7시 되면 다시 올리고 네, 그 두세 시간 사이 동안 차익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에 세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이라고. 근데 코인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저도 모르죠. 하지만 예, 이거를 선물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밀어버리고 밑에서 현물로 담는 거죠. 네,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나스닥이 불가능한 건 예, M7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나스닥을 어떻게 통째로 움직이겠습니까? 몇몇 세력들이 예, 불가능합니다. 네, 장 느지막하게 아니면 아시아장에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본장에서는 불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버거 형님들이 새벽에 여러분들 자는 사이에 예, 그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8만에서 보고 잤어요. 일어났더니 8만이에요. 근데 차트가 7만 7천에 왔다 간 겁니다. 7만 7천, 7만 6천 왔다 가는 그런 상황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자리를 주진 않는다. 제가 지금 이 자리 본다 그랬죠. 7만 4천, 6천 이 자리 본다 그랬죠. 이 자리까지 하면 내려올 수 있다. 30%대 전후. 근데 이 자리 줄까 안 줄까요? 전 안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방금 찍은 이 자리요. 방금 찍은 이 자리에서 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수 들어가서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우리는 체력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체력점 잡다가 예, 내 집 저당 잡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체력점 잡으려 하지 마시고 예,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순리대로. 예, 지금 보시면 거의 28%이 정도 7만 4천 6천. 이건 제가 보는 자리가 아니라 저도 보지만 예, 뭐 한 5년 10년 코인 하신 분들 예, 이런저런 기록들 보면 이 정도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예, 그냥 끝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네, 우리들이 원하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주식판에서 유명한 말이죠. 기다리는 조정을 오지 않는다. 예, 꼭 해석을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리는 오지 않는다. 예, 더 오든 덜 오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게 다이버런스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깔진 않았는데 MACD나 RSI를 밑에다 깔고 예, 상승 다이버런스 특히 4시간 봉, 1시간 봉, 그다음에 1봉에서 네,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오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참고하시고 만약 이거를 쪼개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목균형표죠. 네, 지금 뭐죠? 기준선 부분에서 계속 걸려서 내려간 겁니다. 네, 신기하죠? 기준선에서 걸려서 내려간 게 이걸 또 4시간으로 보면 예, 참 이 트레이딩 비가 좋긴 한데 4시간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봐야 되냐? 1시간 봉 정도는 예, 앞자리가 좀 양운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한마디로 그거죠. 매도로 막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막 매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받아내는 게 몇 억도 안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돼야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냥 발만 담근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조약돌로 던지는 수준이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탔을 때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그 하락하는데 나는 최저점 잡을 거야. 예, 말씀드렸죠? 집 저당 잡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아직은 하락세가 강하니까 7만 8천 찍었죠? 예, 7만 4천 6천 정도 예,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상승은 여전히 20만 달러 이상 예, 보고 있습니다. 2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예, 보고 있고 아직 그러면 코인이 죽은 거 아니냐? 항상 그때가 저점이더라고요. 네, 보면 그리고 코인이 뭐라 그럴까요? 뭐 되게 예민하다 그랬죠? 한마디로 자금이 풀리고 금리가 내린다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걸요? 하루에 100% 200%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쫓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인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럼 언제 죽냐? 미증시가 하락세로 접어들 때 코인은 더 빠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미증시는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냐? 지금 기업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였네요. 그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100이었는데 엔비디아가 8, 90밖에 못 보여줬거든요. 전교 1등, 세계 1등인데 세계 0등이다라고 하니 지금 속된 말로 진짜 할 노릇이죠. 뭐 할 노릇이죠. 그러면 미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 성장력, 성장세, 미래 비전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하락세는 단순히 지금 정책적인 이 외부 기류에서 하락을 한 거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증시는 죽지 않았고 하락세가 시작된다. 이건 뭣도 모르는 얘기고 아직까지 뭐 소비가 줄었을 뿐 아까 소득 느는 거 보셨죠? 근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돈 있으면 추가 매수하시고 나 힘들다 그럼 해외 선물 오셔서 허상하고 같이 돈 버시고 그리고 주식 더 추가 매수하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은 우리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기법이면 기법, 시향이면 시향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주간은 가족분들에게 보내시고 야간에까지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여러분도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74,000에서 76,000까지 또 내려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20만 달러까지 위로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좀 조언해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쉐브론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면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에 어제 70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오늘 9시 48분경에는 우하향하면서 69.27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조금 축소한 상태인데요. 현재 1.24% 정도 하락한 69.4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네,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8개의 지표가 매도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도겠죠? 네. 지금?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간상 짧게 볼게요. 자, 지금 앞자리 의문입니다. 크루드 오일 의문이고요.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보시면 이 자리죠. 대충 한 67달러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66달러.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럼 지금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69.70. 네, 이 자리가 좀 상당히 공격적인 자리입니다.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볼래? 그럼 이 자리 70달러 전후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틱에서 10틱 사이입니다.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좀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70달러 전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압박을 넣죠. 원유 증산 뿐만 아니라 원유와 관련돼서 그냥 시추 다 해라. 다 해라. 미국 기업들한테 다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탄 원료, 화석 연료를 지금 부활하고 있죠. 바이든하고 정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소비는 줄어들 수 있는데 계속 증산을 하라고 하니 그런 상태라 그러면 당연히 오일은 내려가겠죠. 네,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현재 매도 사인 주셨고요. 계속해서 바로 금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지만 금은 3,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고요. 국채로또 수요가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1.27% 정도 하락한 2,85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RSI와 ATR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다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네.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3천은 가긴 가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0원 왔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왔다고 지난주에 봐요. 나와서 네네. 네,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2974 정도면 왔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게 3,000달러 딱 찍는 걸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찍는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못 하시는 겁니다. 네, 3,000달러 딱 찍기 전에 다 차익 실현합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 3,000을 보고야 말겠어 알겠지만 저 같아도 우리 그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3,000 찍을 때 그러니까 정리 안 합니다. 그 전에 정리합니다. 네, 혹시라도 못 찍을까 봐. 그러면 저보다도 먼저 정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3,000달러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럼 차익 실현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매도는 어디서 쳐야 되냐? 예, 미증시 시작하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가 되죠? 네, 2972 정도, 2972. 이게 공식적인 자리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려면 우린 2982 정도, 2882 죄송합니다. 2872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62평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끔씩 위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2882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더 빠져가지고 이게 파란색이 120평선이거든요.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120평선 960티 기준으로 따라서 밑으로 내리면서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네, 지금 120평선 기준으로 매도를 지금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미장 보고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약세로 그리고 다우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서님, 저희 변경이 좀 필요할까요, 전략? 네,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본장 시작되기 전에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횡보라서.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580 공격적인 자리, 보수적인 자리 5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장 개장하면서 이 자리죠. 예, 개장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560은 살짝 안 왔고 580은 살짝 넘었고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이 매매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수익은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지우고 어디서 지금 매도를 쳐야 되냐면 이 자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25죠. 아니요, 잠깐만요. 620 정도 되겠네요. 620. 만약에 한 4-5틱, 10틱 정도 안 하면 땡겨 잡으셔야 됩니다. 620. 이 자리가 현재 매도가 적정한 자리입니다. 올라올까요? 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575. 이 자리입니다. 570 정도 되겠네요. 아니야, 570. 네, 560 정도 되겠어요. 560. 예, 560하고 620. 이 두 자리 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00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한마디로 480, 520 이 라인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 위로 올려칠 수 있지만 만약 이거를 지금 471이죠. 예, 이 자리를 못 지켜내고 한마디로 500을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밑으로 확 밀릴 수 있습니다. 예, 2만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바뀌었네요. 네, 550, 62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매도 한번 쳐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550, 650이요. 예. 알겠습니다. 2550포인트, 2650포인트 선에서 620포인트 네.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선물 전략 짚어드렸고요.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오일과 골드 둘 다 매도 사인 주셨는데 그 네. 관점은 유지하시는 거죠?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그 자리 유효합니다. 오일은 69.70, 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거기서 매도를 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70달러 전으로 예,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2872 그리고 2882 백틱 상관이거든요. 예, 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내려야 되겠네요. 2880이네, 2880. 2880. 차트가 변했습니다. 2880. 예, 막 내려간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2872.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 그러나 좀 보수적으로 볼래 하시는 분들은 2880. 이렇게 매도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69.72나 70달러 전후에서 매도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2872나 2880 이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셨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지난주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 진행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같이 막 매매하시는데, 네,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설명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스토캐스틱 반 정도를 했는데요. 네, 스토캐스틱을 해드리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도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일단 스토캐스틱을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오늘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올바른 스토캐스틱 사용법. 예, 지난주에 해드렸죠. 예,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간단히 리뷰할게요. 리뷰하면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깔고 보는데 여기서 아무 때나 막 매도 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과하 매수권에서. 네, 어디서 매도를 쳐야 된다 그랬죠? 빠져나올 때. 예, 과하 매수를 이탈할 때 매도를 쳐야 되고 과하 매도를 침체를 나올 때 매수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손실이 나도 적게 나는 거고. 근데 이런 데서 막 아무 데서나 예, 매수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손실이 확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여기에서 매수를 받으면 된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예,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이평선이나 아니면 일목균형표하고도 어울리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SI나 RSI와 같이 붙여서 쓰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예전에 초보 시절에는 이렇게 붙였으면 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해. 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막 몇십 인치 되지 않는 이상은 예, 비슷하죠? 비슷한 거를 괜히 붙여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추세형 지표가 아니란 말이죠.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추세를 먹겠다는 건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입니다. 티스푼으로 밥 열심히 먹는다고 숟가락 한 번 움직이는 거 막 따라한다고 해봤자 결국 예,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더 빨리 먹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뭐 해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럼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그 스토캐스틱하고 단독으로만 썼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이게 계속 물웅덩이처럼 계속 나온다 생각하면 이거 계속 우리 퐁당퐁당 빠져서 결국 익사하거든요. 익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팁을 하나 드렸죠. 무슨 팁이냐면 횡보할 때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쓰셔라. 그리고 RSI는 좀 무겁죠. 보시면 무겁습니다. 내가 만약에 단타로 치고 빠진다 그러면 RSI보다는 스토캐스틱을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예,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 RSI가 한 번씩 이건 과매수죠? 과매도 영역을 들어갈 때는 이 스토캐스틱보다 더 많이 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타를 치려 그러면 RSI가 아니라 스토캐스틱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게 이 물웅덩이에서 우리가 살아나오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평선이 꼬여 있을 때만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셔라. 만약 이평선이 펴지기 시작한다. 이건 MACD로 잡아낼 수 있죠. MACD 영선을 밑으로 내려가서 쭉 뻗어 내려가면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우리는 여기 물웅덩이 이 진입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올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파란색 봤다 그래서 막 매도 버튼 누르지 마시고 매수 버튼 막 누르지 마시고 예, 그러면 여기랑 다른 건 뭐냐? 여기는 물웅덩이에서 나올 때 예, 이평선이 꼬여 있죠? 네, 여기는 예, 물웅덩이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평선이 예, 들어갈 때부터 이평선이 펴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배열 배우셨고 역배열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매도를 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지나간 그 차트라 붙여놓을 수가 없었는데 MACD가 0선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죠? 그 지금 배열이 역배열이 시작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ACD가 아니면 이평선이 역배열이 시작되는 곳에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으로 들어갈 때 이때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매도권으로 진입할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쓰죠. 여기서 매수 받으려고 막 그러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배열이라면 정배열이죠 지금. 정배열은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어쩌란 말이냐. 여기는 원래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거와 다른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과열권으로 진입할 때 원래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정배열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과매도 침체권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요? 매도를 친다고요. 역배열일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할 때 매도 치고 여기서 또 이탈할 때 매수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추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이평선은 제가 이평선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평선은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후행성입니다. 가장 후행성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후행성이고 이 모든 보조지표들은 이평선을 제외한 모든 보조지표들은 이평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평선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이 만든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통계학자, 막 교수도 있고 박사는 기본이고 그러면 내가 이평선을 사용하는데 나는 뻗는 추세형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밑에 MACD를 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거 말고 뭐 반등이나 아니 단타를 치고 싶다. 스토캐스틱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달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스토캐스틱 단다고 다 달고 MACD는 뭐 기본이라고 해서 MACD 깔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MACD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추세를 먹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써야 되냐? 바로 ADX죠. 이 ADX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DX 여러분들 상당히 낯선 보조지표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들이 잘 안 쓰는 CCI도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쓰죠. 왜냐면 어느 공부방에 가봐도 이걸 설명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 설명을 안 할까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안 써봤으니까. 왜 안 써봤을까요? 매매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매매를 제대로 한 사람 뭐냐? 이거 다 써보고, 깨질 거 다 깨져보고, 그래서 돈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보조지표를 잘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이거 이틀 들으면 어디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이해시키지 못하지만 풍언을 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본 사람, 그리고 같이 매매할 때 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단타도 하고 싶어. 그리고 추세가 나오면 피하고 싶어. 아니 추세가 나오면 먹고 싶어. 하면 이 두 개를 쓰는 거죠. 단타형은 뭐라고 그랬죠? 이평선이 꼬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매수권에서 이탈할 때 매도 치시고 과매도권에서 여기는 좀 안 들어갔지만 이탈할 때 매수 받으시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추세가 나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DX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파란색과 같이 올라갑니다. 파란색은 마이너스 TI, 매도의 힘입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20포인트 이상, 2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가 나오는구나. 이평선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ADX가 올라간다.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해요? 잠시 보류를 하거나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매도를 들어가시라.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매도. 과매도 들어갈 때 매도를 들어가시는 거. 침체 들어갈 때.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들어갈 때 매도를 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간해야 되냐? 추세가 나올 때는 과매도 들어갈 때 매도를 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세가 안 나올 때는 이런 데서는 과매도를 이탈할 때 매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막 과매도 이탈할 때 매수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며칠 전에 아마 계좌 안에 박살 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무릉덩이 나오고 익사하셨을걸요 아마. 그리고 거꾸로도 있죠. 여기서 막 이렇게 뭐 과매수 과열 불에 타 죽습니다 이러다가.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나올 때는 여기 들어갈 때 뭐라고요? 매도를 들어가시고 예, 그렇지 않고 예, 추세가 아닌 장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추세가 끝날 때 언제 하냐? 간단합니다. 네, ADX 사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방송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추세가 언제 끝나느냐? 평생 들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꺾이는 거냐면 이게 ADX 사용법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습니다. ADX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갔을 때 파란색과 같이 올라가면 매도를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매도를 들어가서는 파란색 선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파란색 선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네, 꾸준히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ADX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거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대 포지션 빨간색이 튀어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누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튀어 올라오면 뭐죠? 반등이죠. 반등입니다. 이 반등이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들어가서 이쯤에 따라 붙었네. 근데 이게 튀었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네. 여기서 매수를 붙었네. 내려오네. 이게 사람이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DX를 사용 못한다. 그러면 딱 두 개만 보셔요. 20 이상 올라가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과 같이 올라가느냐. 예, 그리고 꺾일 때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 있죠. 네, 꺾일 때 아니면 이 40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아니면 빨간색이 위로 튀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예, 빨간색이 위로 튀는 자리. 예, ADX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추세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곧 뭐죠?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반등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ADX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서 BII하고 ADX는 우리 그 공부방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예, 모든 보조지표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 실시간 동행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처럼 5개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일정 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 문제는 뭐냐면 예민해요. 네, 예민합니다. 그리고 민감하죠. 왜냐하면 동행성이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들을 다 반영해주고 있으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네,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거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수치 조절하는 거 보는 방법들은 예, 계속 무료 공개 방송이든 공부방에서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민한 거랑 예민한 거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스토캐스틱하고 같이 쓰시든가 아니면 나 추세를 좋아해 그럼 MACD하고 같이 쓰시든가 예,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은 거지. ADX만으로 막 매매한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같이 들어와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 혼자 ADX는 모두 증권사에 있거든요. ADX를 치고 아니면 DMI ADX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거기에서 네, ADX를 보시면서 허생이 말했다시피 20 이상 넘어가면 수치가 있으니까 ADX 20 이상 넘어가면 추세가 나오는데 파란색과 같이 넘어가니까 추세가 나오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추세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이쯤 보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쯤 들어가도 되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니까 이런 데서 물리는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뭐죠? 용기. 예,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예, 용기만 내면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물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과매도를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만약 이것까지 떴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용기. 용기만 내면 수익은 낸다. 예, 이런 내용들은 네, 우리가 예,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은 쉬시겠지만 오전에 쉬시고 저녁 때 11시에 하니까요. 11시에 왜 늦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어차피 11시에도 12시에 끝나고 10시 반에도 12시에 끝납니다. 미장이 11시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장 열리기 직전에 시작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매매하고 수익 내고 끝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 그러려면 하단 참고하셔서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무료 공개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토캐스틱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는 됐는데 내가 매매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고 실전 적용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션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 앞구름이 의문이고 아래로 기울어진 모습이니 현재로서는 2550포인트 또는 2620포인트 매도가 유리하지만 2500포인트 라인을 지키면 21000포인트까지 빠르게 말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PCE에는 반응 없이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고 있으니 오버나잇은 자제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앞자리가 의문이니 960틱 기준 또는 121선 부근인 69.70달러나 70달러 전후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증산 정책을 추진 중이니 매수 대응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900틱 기준 121선이나 61선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